최근 민주당 대표가 바뀌었죠. 지금 민주당 대표는 문바가 아닌 비문 송영길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문 송영길이가 되면서 대깨문과 청와대가 졸라게 불편해하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분열의 조짐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과 차별하는 짧은 생각이다. 문재인 당청 원팀을 강조를 했다. 자서전 운명에서 요 기사를 보면은 운명에서 이 짧은 생각 요 말을 직접 한 발언은 아니고 자서전에서 나온 이야기다. 당청 갈등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과 차별한 짧은 생각이다. 이 얘기로 기사를 써냈는데 말을 잘 만들었네. 맞는 얘기죠. 근데 여튼 제가 분노한 지점은 이것이 아니라 이 씹새끼는 졸라게 야비하고 비열한 새끼다. 이 씹새끼는 말이 매번 바뀐다. 졸라 쫌스럽고 민망하게 말이야. 이 새끼가 송영길을 저번에 만난 당청 모임에서 뭐라고 씹으렸느냐. 문 대통령 당이 정책 주도를 하는 것이 맞다.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씹으렸단 말이야. 그때 얘가 뭐라고 씹으렸냐.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을 응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야. 문재인이. 이때 송영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소형원전, SMR, 그리고 GTX, 노선, 그리고 검찰개혁. 지금 문재양이가 늦게 힘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 환경, 사법개혁, 그리고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 이기야. 환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말이 좋아서 환경이지 탈원전이지. 탈원전,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면서 검찰 조직과 사법부를 훼손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의 일환인 정책으로 GTX, 김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논의했다 이기야.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이가 탈원전 멈춰! SMR 소형 원자로는 가야 된다. 그리고 검찰개혁 멈춰! 정치 검찰 만들게 그만해라. GTX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다. 송영길이 뭐였습니까? 전 인천시장이다. 송영길이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 GTX 씨발 왜 내가 시장 지낸 인천까지 연결 안 했노? 씨발로마. 이런 얘기죠. 법사위원장 얘기를 지금 이찬희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그거 이따가 보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거는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쭉 가볼게요. 문재양 이 새끼는 얼굴 보고 얘기하는 자리에서는 아이고 당이 그렇게 하세요 호호호호 요지랄 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여론몰이실 하면서 핍박을 치는 이딴 짓거리 하는 거다. 이거는 김남국이나 조국, 에미추, 김용민이 같은 찌질이 애들이 하는 좌표 찍기 아니야. 송영길이 좌표 찍기다. 야, 저 새끼 씨발 조져서 말 좀 듣게 만들어. 문재양 이 새끼가 졸라 쫌스럽고 민망하다. 요럴 때 사진 한번 봐줘야죠. 쫌스럽고 민망하다. 선거식이라 그 정도로 이해하지만 이 정도 하시죠. 쫌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씨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놓고 무시하고 씨발 외면하는 거 아니야. 외국 나가서 씨발 혼밥하고 홀로 우두커니 서있고 그리고 카메라만 비춰지면 만들어진 바보 표정 있잖아. 그거 요 표정 봐봐요. 저 트럼프 악수하면서 그러잖아.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 씹새끼나 이 새끼 물고 빠는 대깨문들 싸지는 거 보면 답이 없는 게 민주주의 기본 구조를 몰라. 문재양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고 대깨문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를 모른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가장 큰 권력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고 그러기 위해서 대의 권력끼리 견제장치를 만드는 거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이 행정 권력인 정권이고 그 정권을 견제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상권분립이다. 상권분립!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고 이 두 조직이 행정부인 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모두를 견제하는 여론의 창구가 언론이다 이게야. 졸라 씨바 지능 빠진 머가리 새끼들아. 그걸 훼손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 국가고 그걸 훼손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걸 훼손하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그걸 무조건 응원하는 새끼들이 바로 대깨문 새끼들이다. 걔네들이 응원하는 요지가 바로 정부 말 잘 듣는 사법부와 국회를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깨문들은 독재를 옹호하는 홍위병들이고 반민주 세력이며 그게 바로 매국노다. 그 지랄병이 바로 우리들의 대한민국을 특정 정치 세력에게 사유화시키려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이걸 견제해야 해야 될 언론을 보라고. 광화문 집회 약간 막간 새끼들이다. 씨발 새끼. 이게 MBC 사장이다. 씨발 새끼. 여러분 이게 국민의 방송 MBC입니까? 대깨문의 방송 MBC입니까? 이 새끼가 뭐라고 씹으렸냐. 막간 사람들이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광화문 집회를 발언한다는 보도를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 그 자리에서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에 더 나아가서 시제정신과 상식을 담아야 된다. 이 개새끼는 두 번 깐 거야. 예를 들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인 검찰개혁과 집회 광화문에서 약간 막간 사람들 1대1로 보도를 하면
하면서 민심이 찢어졌다. 공영방송의 역할이 아니다. 당연하지 씨발로마. 근데 네가 막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표현한 게 잘못한 거잖아. 검찰개혁의 집회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이고 광화문에서 문재인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막간 사람들이다. 종교적인 집회다. 이런 식으로 폄하한 거 아니야 네가. 그러면서 지금 지적을 받으니까 과격한 막말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일부 인사들이 참석한 집회다. 2번 죽인 거다. 2번 폄하 발언을 한 것이다. 개새끼. 이러니까 공영방송이 뒤지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공영방송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거고 유튜브가 뜨는 거다. 씨발로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의 방송 MBC입니까? 아니면 대깨문의 방송 MBC입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서 객관성과 공정성, 지도 그 얘기를 하면서 개새끼. 그리고 균형을 갖춰야 될 MBC 타상이 직접 씨발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정권에 부역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종교 집단에 속한 황신도 취급을 하는데 이게 씨발 민주국가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이 직접 이 얘기를 씨부리는 나라가 말이에요. 이 새끼들 MBC는 물론 KBS, KBC, 털보 새끼가 하는 교통방송 SBS 2020년 내도록 했던 정권 공작질. 정권 공작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행된 삼권 분립의 훼손 공작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언론기관이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로 검언유착이란 프레임을 1년 넘도록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떠들었잖아. 결국엔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1년 내도록 떠들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졸라게 많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문재인 정권이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자신들의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 검찰을 수사할 수 없는 기관으로 만들고 정권 말 잘 듣는 정치 검찰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공작질이고 선동질이다. 이따우 개짓거리가 가능한 이유는 인사권이다. 인사권으로 모든 기관을 이 정권은 헤쳐먹고 있다. 그리고 인사권을 따지자면 또다시 문재인 정권의 청문회가 등장한다. 지 꼴린 대로 하는 그 인사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그거를 국민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국민청문회 제도다. 그 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장관을 앉히고 각 행정조직에 당들을 앉히고 언론기관장을 앉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앉혀진 게 방송통신위원장이다. 한상혁 그 청문회에서 졸라게 많은 우려와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뭉개고 그 자리에 앉힌 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어떤 식으로 KBS와 MBC를 장악하느냐?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얘기다. 감시하는 기관이다. 떠드는 병신 새끼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으로 모든 언론기관을 통제하고 있다. K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뽑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을 문화진흥위원장이 뽑습니다. 그 문화진흥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뽑습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사장도 뽑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두 방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임명을 독점하지 못하게,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청문회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민주적인 시스템, 청문회를 훼손하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훼손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다. 이 독재를 막으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바로 국힘당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부적격 총리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인사 참사의 본질은 문재인의 고집과 불통에 있다. 여야 정협의체 구성을 해야 된다. 다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얘기까지 들고 나왔죠. 자, 두 번째, 김기현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붕괴했다. 인사 라인 전격 경질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꾸 인사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인사 라인이 당연히 경질이 돼야지. 이 인사 라인이 정권 끝까지 헤쳐먹는다. 이거는 불통 정권이죠. 쥐 꼴린 대로 헤쳐먹겠다. 국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사위원장 문제가 마무리돼야 김호수 청문회를 해야 된다. 법사위원장이 지금 공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대대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다. 왜냐하면은 입법부인 국회는 아까 상권 분립이다.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정권을 견제하는 기관은 여당이 정권과 붙어먹을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대대로 맡아왔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법사위원 역시 제가 제 기억에는 12명, 13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가 차지를 했었고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이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근데 이걸 공석으로 남겨놓고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야. 잘못됐다. 지금 같은 얘기 하죠. 법사위원직은 훔쳐간 물건이다. 내놔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의심되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다 김호수는.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거 공석으로 놔두면 되냐 이거야. 맞는 소리입니다. 이게 정말
좌우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좌우 편갈라 서로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도가 언제 여기까지 떨어졌느냐?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졌느냐? 저는 촛불 집회 이후로 대한민국이 민도가 요만큼은 올라갔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의 이제 정치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얘기하자면 정치 좆도 모르는 새끼들은 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정치 좆도 모르고 무식하고 못 배운 개새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질을 하는 것이 대깨문이다. 머리 깨진 새끼들이 정치에 참여하니까 이런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고 이 무도한 정권이 맘대로 대한민국을 쪼물락쪼물락거리고 망치고 우리를 벼락거지 만드는 행동에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현의 저 행위는 독재를 시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건강한 행위를 하고 있다.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쟤네들이 민주당 새끼들이 대깨문들이 반민주 세력 적폐 친일로 몰았던 국힘당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강한 견제 행위를 하고 있는 민주 세력이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민주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다. 미쳐 돌아다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 바로 국힘당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이다. 그리고 윤석열이다. 그 국힘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다.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인해 지난 울산시장에서 떨어졌고 그로 인해 현 울산시장은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초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앞제비를 한 울산경찰서장 황운하가 그 보상으로 정권과 한몸이 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배지를 다른 거고 그 단면만 봐도 누가 민주 세력인지는 너무도 극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어쨌든 여기서 또다시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타고들